네, 오늘 정책 얘기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네, 어젯밤 축구 보셨어요? 네. 마지막 1분이 중요해요. 중강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기도 하고 유행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제 축구 보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감동의 승리입니다. 전북의 구원 투수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북도의 정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불규칙한 겨울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가 또 혹한이 몰아치고 하는 엄혹한 겨울인데 그 속에서 어르신들,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노인 자살률 1등, 그러니까 한국이 자살률 1등이라는 오명을 쓴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0명 남짓입니다. 우리는 많을 때는 30명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0명에 달하는 전 세계에 없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정치로 깊은 책임감 그리고 용서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한파 속에서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그 이유입니다. 첫째, 노후 대비를 못하신 어르신들이 큰 벌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인가. 어르신 일자리 대책. 두 번째,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릴까. 노인 건강 레저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화에 청춘을 바친 어르신들이 편안히 여생을 보낼 방법은 무엇일까. 노인 요양 치료 대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를 노인복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도농인력지원센터 설립입니다. 국립도농인력지원연구원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에 농촌동을 끼고 있는 시군, 도농시군이 167개인데요. 농번기에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되고 있어서 1년 365일 농촌에 대한 일손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인건비도 남녀에 따라서 10만 원 또는 12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일손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는데요. 도농인력지원센터를 국립도농인력지원연구원 아래 설치해서 농민들과 도시의 농민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인건비 부담이 줄고 도시의 농민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있고 또 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렇게 최저간을 만들고 입법을 통해서 그 시범 실시를 전주와 전라북도가 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곧 300만 명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영농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도시 어르신들이 영농 일자리를 갖게 되면 윈윈이 되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하루에 6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안정적으로 벌게 된다면 건강한 일터가 되고 소일거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등록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쉬실 때 쉬시고 다른 분이 대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농인력지원센터, 국립도농인력지원연구원의 입법과 설립은 이 시대가 요구한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그 노인 취업 지원센터의 북북권 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첫째,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공익형 일자리, 예를 들면 노인 돌봄, 환경정비 같은 활동이죠. 둘째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했던 전문직 출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세 번째, 예를 들면 이제 등하교 안전관리라든지 공공기관 행정활동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 업체 취업 알선 서비스로 민간형 일자리,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라든지 기업체 채용이죠. 현재 진행 중인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업무를 북북권에 별도로 운영해서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일자리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북권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지역 특산품 재배 사업단을 가동하고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으로는 천변에 또 산책로에 소규모 간이 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용인시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 수도권에는 생활 어려운 노인층을 위해 간이 매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전주시도 이를 도입해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변과 공원 주변, 박골프장 주변에 환경정비 조건으로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소득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제공되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인 건강 레저 대책인데요. 파크 골프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크 골프의 열풍입니다. 전라북도에 25개, 전주에는 마전교활에 또 삼례다리 안에 이제 2개가 있는데요. 파크 골프장은 또 외지에서 전주를 찾도록 하는 그런 유인 효과도 있습니다. 북부권에 만경강변에 추가로 두 곳을 설립해서 파크 골프장에 즐기는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변 어르신 놀이터 힐링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팔목동에서 송천동까지의 그 전주천변 놀고 있죠. 하전동, 만경강 천변, 이 전주권의 천변을 어르신들 건강한 놀이터로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천변을 찾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조깅, 운동, 산책, 휴식이 전체 70%입니다. 매일 찾는 분들도 전체 60%입니다. 천변을 근력을 키우는 어르신 건강기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센터 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400만. 전주시의 반려동물이 아마 통계가 시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요. 4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특히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산업, 동물보건사, 미용, 헬스케어, 동물 매개 치료 등이 그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루도록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제시된 목욕협회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또 개인 택시 시는 분들께서 제안하셔서 정책으로 만든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에도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70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전북도민이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이나 군산에서는 혜택이 있고 전주에 없다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또 구체적으로 사우나 목욕 쿠폰을 몇 회나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초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같이 지급하는 교통카드, 교통쿠폰을 지급해서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몰지 않고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외부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경제 활성화, 건강 증진 큰
세 번째로는 노인 요양치료 대책입니다. 광역단위 장기요양치료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장기간 중증 노인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이 절박합니다.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병 간호하는 가족들이 타 시도를 오가면서 불편과 지출이 늘어납니다. 전주완주, 김제, 진안 등 인근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호남 최고급의 광역 요양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환자 가족의 고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4시간 노인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건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도 있을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고독사 방지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비율이 전라북도가 23%,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아무도 이웃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 불행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4,000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 민주화에 청춘을 바치신 어르신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피커 시스템으로 늘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못할 바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 활용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주와 전라북도에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단체 직능대표의 지방의원 발탁시 가점 부여 방식입니다. 노인 종합대책은 늘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어야 하고 또 이런 노인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직접 발언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든 비례든 이 지방의회의 노인단체 직능대표를 지방의원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가점을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방언당비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각 시도의 도의원 1번을 노인 비례로 민주당이 당규에 공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어르신들 혹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국립인력지원연구원이라는 말씀하시고 센터란 말은 센터는 이제 실행 기구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모법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이런 도농인력 연구원 법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또는 공청회 전문가들과의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준비해서 재정 입법으로 가야.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주거센터라고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하고 있어요. 네. 얼마 됐죠? 민간 농협 민간 기구와 이제 지방자치대가 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아니요. 이거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입법을 해서 하게 되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르죠. 국가 예산 지원도 되고 지금 국가 예산 지원은 없잖아요. 지자체 지원이죠. 지자체는 국가 예산 아니죠. 지방정부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비자 발급 권한을 지방에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인력 수급을 지방자치제가 현지 실정에 맞게 좀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지금 저출생이 심각한데 결국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외국 인력을 더 분호를 개방하는 것,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의 인력을 유효 인력을 생산 경제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국가적으로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협력하는 것은 그거는 칭찬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으면 이미 정책 검증이 된 거니까 입법하기가 더 쉽죠.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전주권 천변을 어르신 힐링 명소로 만들겠다. 좋은 공약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공약보다는 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선거구 획정이 단순한 게 아니고 한쪽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출마하시는 전주병 지역에서 이제 군부 학부가 이제 그렇게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각지역으로 좀 일부를 나눠줘야 할 부분을 나눠주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좀 그런 말씀을 들어보시거나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9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1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16개입니다. 적어도 16명은 돼야 국가 정책, 국가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데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9명으로 줄어들면 절반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지방의 대표이면서 또 국가의 대표입니다. 각 253명이 각 자기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뛰는 것은 똑같은데 중앙에 가서 특히 국회에 가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10명이 할 때하고 9명이 할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더더구나 21대 국회를 보면은 10명이 10개 상임위에 포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 3명, 2명 이런 식으로 포진하니까 커버되는 것이 10개 상임위가 아니라 뭐 5개, 6개 상임위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 다 말하자면 인기 상위가 있는 거죠. 농촌 출신에서 농림위원회에 가고 싶은 거고 또 다 이런 인기 상임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전라북도가 그만큼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고 힘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다가 9명으로 줄어든다. 지금 이용호 의원이든 강성희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 8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필사즉생으로 뭉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좀 노력해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원외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고 그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의원들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10명, 9명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10명이 모였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여도 힘이 약한데 모이지도 않는 모래알 같은 불쌍한 건 누구냐? 전라북도민만 불쌍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이 정당을 넘어서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뽑아주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임기 21대 끝날 때까지는 전북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그러면 지금 뭐 여당에 가 있는데 여야 진보당 다 합쳐서 그래서 제가 원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팀이 안 되면 거기다가 또 숫자까지 줄어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주병의 분구 이것은 뭐 허황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18,000명씩 1년에 줄어드는데 그래서 10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데 천주를 어떻게 전주병을 행정구역이 그렇다 이것이지 크게 봐서 전라북도는 이제 뭐 인구가 늘어나야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구 상한선에 지금 독친구가 걸려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죠. 어느 동을 어디에 띄워붙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하위 문제고 정말 전북도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들어가더라도 10명이 한 팀이 되는 거와 9명 오물조물 모여있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군과 학교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한 팀을 원팀이 돼서 좀 노력해라.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기자회견 제가 몇 번째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고 한식 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 전주병 인구 이제 군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냐? 의견 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들이 내는 것은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찢어붙이는 걸.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유리한 쪽, 불리한 쪽 뭐 해서 그런 것들이 병행하지만 그런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원이 9명일 때하고 10명일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19대, 20대, 21대 우리가 의석수가 11명일 때도 있었고 9명일 때도 있고 지금 현재는 10명이잖아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1명일 때는 뭔 차이가 있었고 9명일 때는 뭔 차이가 있어요? 11명, 10명일 때는요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해마다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6조를 돌파하고 7조를 돌파하고 늘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17개 시도가 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전라북도만 줄어들어 버립니까? 21대 국회가 최약체인 거죠. 그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국민들이 예산만 놓고 숫자만 따지고 있지는 않아요. 비교적으로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90년대 초부터 진행된 새마을호 사업이 있었어요. 11명일 때 새마을호 사업이 진행이 잘 됐어요. 9명일 때부터 진행이 됐냐? 지금 현재 10명일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버리는 이유예요. 그런 것들이 10명일 때는 10명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기자님도 9명이 좋다고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이해하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반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존심, 정말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이렇게 홀대, 무시, 천대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